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위덕대학교 항공관광학과 유창근 교수입니다. 어, 포항의 이제 지역관광에 관련한 동영상을 갖다가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선 저희 동영상에 대한 주제는요, 지역관광에 대한 트렌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요즘에 관광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성이라든지 또 하나 뭐냐면 포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포항 지역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포항에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갖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위덕대학교 항공관광학과 교수고요. 세종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지냈습니다. 지금 위덕대학교에서 약 한 10년째 강의를 하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는 이제 항공 분야이긴 하지만 제가 관광이나 호텔 쪽으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다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는 이제 이렇게 끝내고요. 목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광 트렌드를 하기에 목차는요. 아마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관광 환경이 여전히 조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관광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숙박업체들, 여행사 이런 등등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2020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팬데믹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져 있고요. 이런 코로나가 앞으로 관광 산업을 갖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지역 관광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소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트렌드에 대한 것들이 근래에 들어서 약 10년 전부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또는 숙박업체라든지 관광업체 입장에서 소비자들, 즉 관광객들의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고 어떤 자원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될지가 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갖다가 좀 살펴보고 그 트렌드에 맞게끔 포항의 자원과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역 관광 개발 전략 사례를 갖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거시 환경 변화 및 대응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BCAD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는 그 뭐 Before Christ, 뭐 After 뭐가 있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 이전으로 해서 Before 코로나 그리고 AD는 After Disease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급속도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수정하게끔 만듭니다. 뭐 소위 말해서 거시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10년, 20년 넘게 이런 환경이 변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비대면 사회라고 하죠. 지금도 여러분하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만나고 있는 것들도 어찌 보면 코로나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의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비대면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뭐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또는 동영상이나 온라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좀 더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우리 주변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소비의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 트렌드는 소위 말해서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의 취향이 바뀌는 거고요. 숙박을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단체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개별 여행이라든지 개별 관광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방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장소를 갖다가 관광객들이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 디지털에 대한 전환 가속도라든지 또는 이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아울러서 ESG라고 하는 것들도 근래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이 가능한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정치적인 변동이라든지 위기 발생이 조금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적응률 강화시키고 또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리고 다층적, 참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이런 것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봤던 것은 전체적인 사회 전체의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관광 환경에서는 또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것은 코로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관광지라거나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곳,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는 곳, 이런 것들이 새로운 관광의 사이트로 크게 발전한다거나 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숙박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체 중에서도 호텔 같은 조금 방역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곳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갖다 찾게 만든다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여행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국내 여행 비중이 아마 증가가 했었고요. 그리고 점차 국제관광이라고 하는 중국도 곧 열리겠지만 국제관광이 활성화가 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국제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은 조금 2024년도 정도까지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기 관광 및 알려지지 않는 관광지를 수로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가까운 거리, 생활권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근거리에 있는 수요가 증가됐다는 거고요. 반면에 또 하나 그룹 여행이 감소화되고요. 단체로 움직이는 그룹 여행보다는 FIT, 즉 개별 여행입니다. Free Independent Tour라고 하는 개별 여행이 증가가 되었다. 소규모 단위로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고 움직인다는 뜻이지요. 또한 도심지 내에 사람이 많이 붐비는 관광지는 사라지고요. 힐링이나 자연 중심의 관광지가 많이 뜨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비대면 여행의 시스템 발전이라든지 디지털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요즘에 랜선 여행이라든지 즉 내가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유튜브를 하든지 또는 TV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비대면 여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많이 발전이 되어 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요.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웰니스라고 하는 건강 비즈니스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증가하고. 또 하나 관광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는 관광지의 숙박시설들이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워케이션, 즉 일과 그리고 볼케이션, 휴가를 같이 즐기는 장소의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케이션 제주, 워케이션 경남, 그리고 워케이션 강원도 이런 것들이 존재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이것을 띄워놔서요. 네. 아유, 카카오톡이 자꾸 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국 중심의 관광 강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대형업체 중심의 관광산업 생태계가 구조가 개편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산업의 일자리가 감소되고 구조조정이 심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특히 항공 쪽의 일자리는 많이 감소를 했고요. 또 하나, 숙박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점차 이제 회복은 되겠지만요. 이에 따라서 인력에 대한 문제도 심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청년층들이 관광시장에 대한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광시장의 노동 수급이 조금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거리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국내 관광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한 상황의 변화를 갖다가 좀 살펴봤고요. 이 코로나 시대 때 국민들이 어떤 여행을 했는지를 갖다가 실제적인 조사를 했던 것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국내 여행입니다. 국내 여행에 대한 여행 경험률, 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 같은 게 나왔는데요.
아마 여행의 횟수는 2019년 대비해서 지금 2020년, 2022년 약 2%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5% 이상 줄어들었고요. 점차 조금 회복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로 회복하기까지는 한 2024년 정도가 되면 2019년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행일 수도 마찬가지고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 국내 여행지에 대한 여행일 수도 그만큼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여행일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 그에 마찬가지로 일수가 줄으니까 지출액도 같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을 할 때 국민들이 어디를 방문하냐에 대한 순위를 좀 살펴보면요.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곳이 이제 가장 높은 곳이고요. 두 번째는 여행에 대한 지명도는 좀 낮아집니다.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새로운 것들에 대한 향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기존의 여행에 대한 지명도, 즉 인기 있는 관광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이 많이 붐비는 관광지보다는 새로 찾는 관광지를 갖다가 제가 본인들이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동거리는 점차 국내 여행이지만 내 집 가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반자 유형도 보면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정보 획득 경로는 과거에 방문 경험이 있었던 곳을 갖다가 재방문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인이라든지 또 더더욱더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앱 등과 같은 이런 소셜 SNS를 통해서 여행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더 많이 획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행 일정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여행보다는 장기간 당일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증가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숙박 여행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갖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동반자 유형입니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2021년을 보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친구나 연인이라든지 친척 등과 같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 친목단체 등과 같은 이러한 그룹 형태의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그룹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코로나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이고요. 앞으로 이런 소규모 단위의 그룹 여행들이 더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동반자 수도 4.3명에서 3.2명, 3.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 여행 활동 및 숙박에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느냐, 여행지에서 가장 큰 거는 자연 및 풍경 감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전에 자연 및 풍경 감상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가 자연 및 풍경 감상은 대부분 야외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내 공간에 있기보다는 야외 공간으로 나가서 보는 것들이 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마 이런 자연 및 풍경 감상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이런 음식 관광은 지난 10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숙박 이라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요. 먹거리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행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펜션이라든지 호텔에 대한 증가가 조금 있고요. 콘도미니엄, 리조트, 모텔 여관들이 조금 소폭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펜션이나 호텔들 같은 경우는 개별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 특히나 펜션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가족들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가를 갖다가 한번 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국민여행 실태 조사를 통해서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아마 숙박을 하는 담당하는
숙박업체라든지 또는 관광지와 관련된 종사자들은 이러한 국내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을 갖다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도 있고요. 아울러 소비자들이 어떻게, 관광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갖다가 과거의 데이터를 갖다 축적을 해서 미래에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예측의 근거로 자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시게 되면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요거 제가 카카오톡이 열려져 있어서요. 요거를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아웃을 해서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여행조사들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과거에 사람들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고객들 또는 관광객들이 미래는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강아지들 또는 고양이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애완견이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애완묘라고 부르지 않고요. 사람하고 반려한다는 의미에서 반려견 또는 반려묘라고 많이 부르죠. 그럼 이런 이 친구들이 지금 뭐 신발도 신고 모자도 쓰고 외투도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왜 입고 나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인데, 한번 왜 입고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입고 나왔을까? 얘들이 외투를 입고 나온 것과 트렌드는 뭐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답은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입고 나가라고 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스스로 옷까지를 챙겨 입지를 못하죠. 사람이 또는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위에 걱정이 되어서, 뭐 오늘 포항에도 눈이 왔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외투를 입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과거에 우리가 애완견이라고 하고 애완묘라고 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하던 것들이 현재는 가족 중심인, 내 가족 안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트렌드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반려견 시장 또는 반려묘 시장 등이 상당히 커져 나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퀴즈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올해 들어서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러면 이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가 언제까지 이어져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단기 트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되는 것들을 갖다 장기 트렌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되는 것들을 메가 트렌드라고, 30년 이상 그 현상이 지속되는 것들은 우리는 문화라고 부릅니다. 현대사회에는 급격하게 모든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들은 소위 말해서 길면 10년, 짧으면 3년 안에 급속하게 또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가 일어나서 트렌드가 바뀌었듯이 그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바뀌는 트렌드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트렌드를 갖다가 예측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소비자, 관광객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라든지 또는 관광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어떤 시설들을 갖춰야 되고 어떤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며 어떻게 관광객들이 오게끔 만들어줄 건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이런 트렌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과거에 몇 년 동안 이어왔던 습성을 통해서 미래를 갖다가 좀 예측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정도의 이제 트렌드는 어떤 것이 일어났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취향의 다양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뭐 사회 분화의 가속화에 따라서 개인적인 것들, 개인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선호라든지 취향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개인의 정체성 기준으로 취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소비 행태, 즉 가심비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또 하나, 자신과 취향이 비슷하거나 그리고 그런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복잡한 도시 생활이 아니라 시골 생활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즐기기 위해서 근데 5도 2촌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시골에서, 가까운 시골에서. 그외에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어디에서 한 달 살기. 아까도 봤던 것처럼 워케이션, 뭐 총캉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골에서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 로컬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자신만의 감성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랜선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차원적인 평면이 아니라 3차원 또는 4차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 중에 하나가 유명한 영화가 있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아바타네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요즘에 3D, 4D와 관련된 3시간짜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가상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점차 우리 일상생활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내가 옷을 입어보지 않고 거울에 비춰있는 곳에 내가 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옷을 입혀주게끔 하는 것들이죠. 디스플레이에 펴지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옷을 직접 입지 않아도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떤 옷을 집어넣고 입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감 테크라고 하는 것들, 기술 발달에서 생겨나는 거고요. 현실 공간이나 가상세계를 연결하고 그리고 오감을 축적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갖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즉, 늘어난 시간에 의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줄어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자아의 재발견이라고 하죠. MBTI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성향이 어떤 건지를 갖다가 알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나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어울려서 지내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가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네 가지의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건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런 방향성으로 개인화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시골에 대한 여유로움, 그리고 3D나 4D와 관련된 실질적인 우리가 직접 장소를 가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는 테크놀로지적인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베이스에 깔아놓고요. 관광이라고 하는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챕터 장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관광공사에서 헤빗어스라고 해서 7가지의 트렌드 특성을 갖다가 제시하는 겁니다. 아마 2023년도에는 또 다른 관광의 트렌드를 갖다가 제시할 거고요. 2021년, 2022년 그중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관광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등장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비어스는 해시태그 anymore, beyond the boundary, 그리고 wink, therapy, usually, unusually, 그리고 special me라고 하는 앞자를 따서 habitu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해시태그와 관련된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양해지고 개별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고급 호텔에 숙박을 한다거나 가성비가 넘치는, 그죠? 가성비가 아니고요. 가심비, 즉 부티크 호텔이라든지 이런 감성 숙소를 이용한다거나, 또 하나 당일치기 여행을 갖다가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한 달 살기를 갖다 선호하는 것. 즉 예전에처럼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처럼 획일화된 관광 기간이 아니라
하루 또는 한 달 이상을 쓰는 장단기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내용만 좀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누구와 함께해도 행복한 거. 앞서 이야기했던 반려동물도 그렇고요. 퀴즈, 그리고 혼자서 여행하는 것들이 들어져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비욘드 바운드리는 꼭 내가 여기가 관광지다, 여행지다,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가는 곳이 곧 관광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틀을 일러 깨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싶을 때는 바로 떠나는 계획 없는 여행, 즉흥 여행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나를 치료하는 여행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도보여행, 특히나 등산, 하이킹 같은 것들은 MZ세대들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불멍, 바다멍, 물멍 등과 같은 것들, 그리고 차박, 캠핑 등이 지금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여행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이 비일상하는 랜선 여행이라든지 온라인 전시 관람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스페셜미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스페셜미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체험이라든지 여행 기록, 전시 관람, 서점 방문 등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예를 들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심비 그리고 이색적 체험, MZ세대 같은 경우는 여성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숙박 형태의 고급화, 다양화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어떤 숙박 업체가 생겨나게 됐고 또는 사라지게 됐으며 또는 다양화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격이 가성비가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많은 사람이 붐비다 보니 코로나 이후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점점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면에 호캉스라고 하는 것들은 점차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캠핑이라든지 텐트, 감성 숙소 이러한 부분들이 숙박 형태가 조금 더 상승을 유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숙박 시설들을 즐기는 인기 여행이라든지 또는 독립적인 숙박 형태의 여행, 그리고 감성 숙소 등의 콘텐츠가 중요하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체류형 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워케이션이라든지 장기 최대 여행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와 휴식을 같이 하는 것들. 그래서 각 지자체들마다 이런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들을 만들고 관광객들과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누구와 함께해도 좋은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던 반려동물이라든지 퀴즈, 그리고 1인 가구의 소비 형태에 따라서 골프나 호텔 티켓들이 도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사례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서 살펴보면요. 소규모 가족 단위 여행이 증가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코로나 이전에 증가했다가 조금 소폭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백신 접종이 좀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더더욱더 살펴봐야 될 것들은 반려동물과의 여행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여행은 가족 여행과의 비슷한 수준으로 소위 말해서 가족 단위 여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퀴즈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인기 있는 퀴즈 여행 관련된 것들은 퀴즈 카페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급속하게 애들과의 가는 퀴즈 카페들이 줄어들었다가요. 백신 접종률은 조금 늘어난 형태가 있고요. 그 외에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퀴즈 여행의 증가 콘텐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반려동물과의 여행 증가, 그리고 태안 제주 지역의 여행 관심도 증가, 이런 등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여행 경비 트레이너로서 이것들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떠나고 싶을 때 바로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테라피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일상이 된 비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랜선 여행과 관련된 것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선 여행의 관심도가
어떻게 증가를 했느냐.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는 실질적인 여행의 숫자가 늘어난 반면에 랜선 여행은 줄어들어 있다가요. 코로나 발생 이후로 랜선 여행이라는 것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직접적으로 내가 여행을 다녀올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다녀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랜선 여행이 증가가 됐고요. 아울러 백신 접종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2019년 이후로 증가하기까지 조금 남아 있고요. 반면에 랜선 여행은 소폭 하락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예를 들면 과거처럼 이렇게 바닥을 기진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랜선 여행도 보면 2차원적인 측면이 아니라 AI라든지 메타버스 등을 통해서 내가 가지 못하는 여행지를 갔다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셜 미라고 해서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여행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호에 맞는 취향,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MBTI라든지 자신의 이제 취향에 맞는 체험 관광이라든지 여행의 기록을 쓴다든지 그런 전시 관람을 간다든지 하는 것들도 나타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취향을 반영해서 여행 상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영동 와이너리 투어, 그리고 강진 풋소라고 하는, 즉 필링 업, 스트레스 오프라고 해서 농촌 지역에서 작물을 갖다가 수확도 하기도 하고요. 직접 음식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양조장, 즉 국내 요즘에도 보면 맥주 양조를 하다 보나 지역 맥주 브랜드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역에 있는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죠.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양조하는 방법도 배우기도 하고 직접 시험해보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신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여행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또 하나 또 있면 백두대간의 봉우리 걷기라든지 뭐 골프 패키지, 그리고 젊은 층이 좋아하는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서프, 그죠? 우리나라처럼 파도가 많이 치지 않는 곳은 서핑을 할 수 있지만 잠잠한 바다가 있다 그러면 SUP라고 하는 스탠딩 업 패들보드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해양 체험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이 삼면 바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자체들은 이런 SUP와 관련되어 있는 체험시설을 대부분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소위 말해서 관광 트렌드에 대한 헤빗 어스를 조금 살펴봤고요. 사실은 이런 트렌드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가장 누구일까? 예를 들면 모든 세대들이 다 이 트렌드를 만들지만 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헤빗 어스에 보면 고급 숙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려동물과 같이 간다거나 즉흥여행을 한다거나 뭐 불멍, 물멍 뭐 이런 등과 같은 것들을 여행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들이 있는데요. 그 세대들이 어떤 세대냐라고 한다 그러면 MZ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MZ 세대가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제일 가까운 포항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경주라고 하는 아주 관광지가 높은 관광지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경주인데, 경주에서도 보면 역사문화관광지로 아주 유명하지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게 황리단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포항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또는 경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멀리서 있는 관광객들은 경주에 오면 반드시 거쳐가는 것이 황리단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황리단길은 소위 말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과 더불어 사람들이 소비 행태를 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뭐 이태원거리나 이런 길에 착안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길을 만들고 향유하고 하는 세대들이 어떤 세대였냐라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MZ 세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MZ 세대가 그런 황리단길을 활성화시킬 때 정말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MZ 세대를 따라가는 저희 같은 40, 50 세대,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X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X세대나 또는 그 이전 세대들이 아마 MZ세대들이 하는 관광의 패러다임 또는 관광의 트렌드를 갖다가 같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앞으로 어떤 여행이나 관광을 갖다가 할 건지를 갖다가 조금 더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트렌드를 주는 MZ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갖다가 묶어놓은 것을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칭 우리가 20대, 30대를 갖다 MZ세대라고 잘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 20, 30대들이 새로운 자신들만의 생활 양식, 그리고 경험, 문화 등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활용을 하는지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관광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계속적으로 뭐 1시간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이 수업을 갖다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수업인데요. 1시간 하고 또 1시간 자르는데 1시간 동안 상대 없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MZ세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Z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이기도 하고 뭐 G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직장에 들어가지 않은 세대도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워라밸을 중시한다. 즉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하는 거하고 라이프 스타일, 즉 일과 자신의 생활을 갖다가 일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 즉 이런 뭐 일과 자기 생활을 갖다가 동일시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처럼 뭐 40대, 50대, 60대처럼 일벌레에 있는 세대는 아닙니다.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딱 하고 나머지는 나의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하는 것들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보다는 어찌 보면 자기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워라밸도 중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마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뭐냐면 플로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남는 시간에 운동도 하면서 환경이라고 하는 쓰레기 줍는 것들이 있죠. 그걸 플로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이런 MZ세대들이 아마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레저에 대한 중고 거래에 대한 폭발, 즉 새로운 MZ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것들만, 새 것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다면 충분히 중고거래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도 보면 당근마켓이든지 아니면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앱들이 하나씩 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2020년보다 2021년도에는 약 115% 정도가 증가가 되었다는 거고요. 또한 MZ세대들이 열광하는 레저 카테고리의 5가지를 살펴보면 자전거, 골프, 축구, 캠핑, 전동 킥보드 이렇게 중고거래 물품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 구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재밌는 것들이 골프입니다. 골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40대, 50대 좀 노땅 아저씨들이 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골프뿐만 아니라 골프웨어라고 하죠. 옷 같은 데도 관심이 많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추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MZ세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이제 요즘에 유튜브가 아주 인기 있는 직업, 유튜버라고 그러죠. 초등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위가 이런 유튜브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를 갖다 3위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은 어떻게 자기가 생활하고 있고 이용하는 것들을 갖다 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디오물인데요. 잠깐만 시청을 하고 다음 걸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호캉스 덕후, 올스티비 담당자가 직접 다녀왔던 서울 호텔들 중 제일 좋았던, 또 한 번 가보고 싶은 가성비 호텔 탑3를 엄선해봤습니다. 각 호텔들의 장점들, 그리고 투숙하면서 느꼈던 리얼 투숙기. 오늘은 바로 1위부터 순서대로 공개합니다. 1위는 제일 최근에 다녀온 홍대의 L7 호텔. 18년도 오픈 당시에는 스탠다드 객실에 묵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윗단계인 슈페리어 객실에 묵었어요. 정말 아쉬운 점은 투숙객도 유료 주차라는 점. 어쨌든 스탠다드 객실은 조금 좁은 느낌이 있지만 슈페리어 객실은 딱 2인이 묵기 적당한 크기의 객실이랍니다.
아무래도 스탠다드 객실이 고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홍대 도심의 뷰를 제대로 보기엔 좋아요. 지금은 호텔 바로 맞은편에 머큐어 호텔이 생겨서 호텔끼리 서로 마주보는 풍경이지만 저 멀리 남산까지 조망할 수 있어서 나름 멋진 전망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트윈 객실에는 욕조가 있었는데 슈페리어 더블룸에는 욕조 없이 샤워부스만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젊은 감성 가득한 호텔이어서 그런지 체크인이 이뤄지는 21층 라운지에서는 포켓볼도 즐길 수 있고 LP 플레이어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라운지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아요. 하지만 역시 홍대 엘세부는 루프탑 수영장이죠. 8월 31일까지는 밤 10시, 9월 13일까지는 밤 9시까지 오픈하는 루프탑들은 19세 이상부터 입장할 수 있는 노키즈 존으로 도심과 함께 여유로운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부대시설이랍니다. 델로 빼놓을 그래서 수 없는 즐기기 어, 좋아서 커플분들 가성비 호텔이랍니다. 자, 호캉스 덕후. 이렇게 이걸 보여준 것은 뭐 제가 뭐 호텔을 소개하고자 한 것들은 아니고요. 이처럼 MZ 세대들은 자신이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제작을 해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서서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유튜버들을 활용해서도 많은 광고라든지 또는 홍보, 관광지에 대한 홍보들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MZ 세대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관광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관광지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처럼 MZ 세대들을 보신 바와 같이 특징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IT에 대한 친화적인 세대다. 뭐 스마트폰은 뭐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2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테고 40대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영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젊으면 젊을수록 아마 이런 IT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것들이 조작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친숙하게 접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좀 더 빨리 이해를 하는 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성장 시대에 태어난 즉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이기도 하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좀 사라진 세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열광하시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끌족 뭐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에 대한 수입을 창출했다 그러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직장뿐만 아니라 투잡, 쓰리잡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자신들이 재화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세 가지 중에 관광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즉, 예전에는 어떤 소유물, 내가 직접 그것을 가져야지만 내가 만족했다 그러면 지금의 MZ세대는 소유보다는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문화적인 자본이 풍부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인터넷 또는 해외여행 등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것들을 갖다가 미리 습득을 했고요. 외래 문화라든지 외국을 가는 데서 꺼리낌이 없고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앞서 봤던 것들처럼 중고거래 물품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내가 그 물건이 필요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경험을 한 다음에는 과감하게 되파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유보다는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공중경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커져 나가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물건이나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물건이 아니라면 구매를 통한 소유보다는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반납하는 형태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MZ세대에 대한 특징으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MZ세대는 앞서 얘기했던 체험이라든지 경험을 더 중시한다는 자료에 대한 결과물로 볼 수 있는데요. 2021년도 3분기 액티비티에 대한 판매량과 데이터 같은 것들입니다. 예컨대 여행지나 관광지 같은 것들을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자신이 직접 뛰어드는 것, 체험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핑에 대한 판매량은 170%가 증가가 되어 있고요. 또는 캠핑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년 대비해서 160% 이상을 증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올 10월달에 제주도로 해양 레저 관광 체험 학습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10월달 말 정도 되니까 꽤 추운 날씨이긴 하지만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들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서핑을 체험해보고 또는 해녀 물질 등을 체험해보므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음에도 또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해보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즐기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더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캠핑이라든지 등산, 프리다이빙, 요가 등과 같은 몸으로 직접 움직여서 하는 행태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증가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에서도 보면 MZ세대는 조금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네슬레의 CEO인 마르커 슈나이더 같은 경우는 MZ세대는 그들이 인생의 그래프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을 지켜낼 것이며 그들의 취향과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기업의 최우선 과제이다. 즉 MZ세대는 점차 좀 더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들이 취향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욕구, 니즈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기업들로서는 가장 첫 번째 임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광산업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소비자가 MZ세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Z세대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다가 딜로이트에서 아마 조사를 했었는데요. 1위가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MZ 집단에서 직장의 승진이나 높은 급여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자유 등을 위한 선호 경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세계 여행을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런 경험을 소비하는 세대에서 SNS를 통해서 일상을 특별하게 연출해주는 경험을 선호한다라고요. 앞서 우리가 봤던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했던 경험들을 외부에 알려주고 그것들을 연출해 나가는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10대, 20대, 30, X세대, 베이비부모 세대, 그리고 시니어 세대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2030 세대는 활동력이라든지 활동 반경이 조금 일상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형태 그리고 여행의 트렌드 리더라고 하는 것들, 여행의 트렌드 리더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X세대나 베이비부모 세대는 적극적으로 여행에 참여를 하지만 이런 MZ세대들을 가는 곳들로 좀 움직여 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시니어 세대들은 좀 더 소극적입니다. 안전한 여행지 그리고 힐링이라든지 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여행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선호 관광지 유행을 살펴보면요. MZ세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험, 레저 스포츠 이런 것들을 직접 자신들이 활동한다는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고요. 새로운 여행지를 갖다가 선호한다. 즉 기존에 있던 여행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여행지를 갖다가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X세대는 뭐 건강과 관련된 것들, 힐링, 웰니스와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MZ세대들의 활동력이나 그리고 선호하는 관광지 유형이나 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앞으로 미래에 이 MZ세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광지가 움직여가고 있고 그런 관광의 행태들이 펼쳐질 거다라고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의 리더인 트렌드 리더인 MZ세대들 이런 MZ세대들은 첫 번째가 거주지 밖의 이동량이 높고요. 카페 거리, 시장 골목, 해변 등의 인기 관광 목적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뚜렷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여행을 계획할 때 네이버, 유튜버, 인스타그램
구글 등과 같은 하나의 매체가 아니라 여러 채널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여행 과정을 갖다가 SNS에 기록을 함으로써 자신들과 관련 취향이 같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2021년도인가요? 코로나가 있고 나서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 운동을 갖다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등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등산을 할 때 어떤 산으로 갈까, 어떤 루트로 갈까라고 찾아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젊은 MZ 세대들이 자신들이 걸어왔던 것들, 이런 여행에 대한 기록, 등산의 기록들이 있는 사이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찾아가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루트로 가는 것이 편리한지, 그리고 주변에 맛집, 음식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갖다가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과정을 갖다가 고스란히 기록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공유한 것들을 갖다가 저희 세대나 다른 세대들이 그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핫플레이스나 인기 있는 목적지를 선호하는 것들이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또 이제 이런 MZ세대의 여행 트렌드를 살펴보면 앞서 봤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아낌없는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즉, 요즘의 트렌드는 워낙 빨리 지나가는 거고, 즉, 나를 위해서, MZ세대들은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소유를 위한 투자가 아니고요. 경험을 위한 투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액티비티 활동이라든지, 문화적인 활동, 보트여행, 음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일상에 대한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근데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지만 일상의 연장선상으로 갈 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캠핑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좀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지 또는 자신이 개발한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고 취미를 즐기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경험을 소비하지만 또한 재미도 같이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역 주민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장소, 만날 수 없는 사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접하고 체험하는 로컬 여행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지에서의 그림 그리기, 글쓰기, 달리기 같은 것도 해줄 수도 있고요. 포항 지역에 유명한 친구는 이런 자기가 창업을 했던데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포항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도, 그죠?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지도를 갖다가 관광지를 이런 걸 표현해서 집어넣고요.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일회용 카메라를 갖다가 넣어서 패키지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소에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동도 해보면서 체험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행의 가치를 주는, 내가 여행이나 관광을 하면서 꼭 나의 즐거움이라든지 나의 문화적인 향유라든지 경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관광의 형태, 즉 친환경 여행에 대한 형태들도 이 친구들의 트렌드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을 보유해야 되는 필환경 시대에 이제 줍깅, 아까 플로깅, 바닷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 하는 친환경적인 여행 소비 형태가 좀 커져 나가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아마 MZ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친환경과 관련해서 분리수거 이런 등과 관련해서 꾸준히 학습해왔고 습득해왔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아마 친환경 여행이 기존 세대들보다 훨씬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여행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행의 세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이제 봤던 이런 MZ 세대들의 다양한 요소들뿐만 아니라 성향이라든지 우리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런 트렌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금 한번 지역 관광하고 연결시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포항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포항 지역에 있는 트렌드와 관련해서 어떻게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갖다가 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앞에 봤던 트렌드에 대응을 해서 지역적에 있는 관광은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요소들을 갖다가 한 4가지 정도만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에 대한 욕구가 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에 대한 욕구가 좀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목적형 또는 테마형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들, 직접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해보는 여행이 아니고요. 그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SIT 관광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특수목적 관광 형태로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음식 관광, 음식을 위한 관광, 또는 어드벤처 관광, 또는 환경을 생각하는 생태 관광, 또는 나는 좋은 곳에 가서 예쁜 곳에 가서 사진을 열심히 찍을 거야. 또는 내가 모르고 있던 감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향유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감성 관광과 같은 특수 목적 관광의 형태로 펼쳐져 나간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의 관광의 형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친숙한 여행지, 그리고 숨은 명소로 찾기, 그리고 거주지 주변에 이제 단기 여행 이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아마 예전에와 달리 사람이 붐비는 곳으로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여행 사이트 또는 숨은 명소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포항에 10년 가까이 살면서 포항의 일출이 아주 아름다운 곳을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곳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직접 거기 가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자신들도 그런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소비층이 조금 등장이 되는데, 그게 앞서 얘기했던 MZ세대 여성층, 그리고 SNS를 통한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의 개발. 세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감성에 대한 트렌드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다. 단순한 패키지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리고 감성적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감성적인 아이템을 통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관광 상품의 가치가 좀 더 확산되고 커진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경험과 체험 소비의 액티비티 여행을 행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경험과 체험을 하지만 활동적인 그런 관광의 형태가 생겨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old and new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ol드 트렌드는 뭐냐면, 예를 들면 호미곶이라든지 구룡포에 있는 구룡포 쪽에 있는 뭐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일본의 가옥거리라든지 또는 연호랑 세운역 테마파크라든지 축도시장 등과 같은 기존에 있던 그런 곳이 아니라요. 이런 곳들이 새로운 형태, 즉 보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체험을 할 수 있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직접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 투어 버스도 있기도 하고요. 온천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리고 이런 장소에서 음악이라든지 다른 문화적인 것들을 갖다가 직접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자연 역사 문화 관광 자원 중심에서 트렌디한 감성 중심의 테마 관광이 이어져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 체험 등의 경험 소비형 관광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 속의 소소한 힐링이나 여행 명소의 다변화를 통해서 자신만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꼭 정말로 인기 있는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나의 마음을 힐링해 줄 수 있고 감성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장소라면, 그런 여행의 장소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첫 시간은 지금 1시간가량 지났는데요. 꽤 오래 이제 수업을 들으시다 보니 힘드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트렌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들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관광에서도 보면 트렌드가 어느 방향으로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관광의 트렌드도 이런 식으로 좀 변하면 좀 더 수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큰 흐름들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것들과 관련해서 포항에 있는 지역 개발 사례를 포항 지역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엮어가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